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문자 심포지엄이 열렸고 수백 명의 언어학 석학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한글보다 완벽한 문자가 나타났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서울대 교수도 순간 숨이 멎을 듯했지요. 놀랍게도 그 문자는 미국의 한 문맹 원주민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글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지요. 500년을 지켜온 우리의 자존심, 무너지는 건가? 모두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됐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우진입니다.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평생을 바친 후 고향 마을로 돌아온 56세 국문학 박사예요. 화려했던 서울의 강단을 떠나 이제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우리말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되었죠. 우진 선생님이라 불리는 소박한 일상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한 장의 공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를 찾습니다라는 유네스코 공고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평생 사랑해온 한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우리 글자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기회였어요. 밤새 잠 못 이루며 한글 관련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어떤 문자도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슴 뛰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과 예술, 인본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인류의 보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으며 생각했죠. 56세의 은퇴 교수가 세계 무대에 도전한다니 꽤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전보다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이장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 서니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진 선생님께서 세계대회에 우리 한글을 가지고 나가신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 마을 어르신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퇴직 교사 김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글의 역사를 정리해 주셨고 젊은이들은 밤새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한글을 위해 하나가 된 거죠. 서류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도 잠시 파리행 비용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진 선생,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음입니다. 꼭 세계에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오세요.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한글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이질적인 공기, 온통 들리는 외국어.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우리 한글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글의 역사와 과학성을 담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제 등을 떠밀고 있었죠. 첫날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선 대회장인 유네스코 본부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언어학자, 문자 전문가들이었죠. 중국에서 온 한자 전문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학자, 이집트의 상형문자 연구원, 그리스 문자 권위자,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저는 초라한 시골 도서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강우진입니다. 중국 학자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아,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지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러시아 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글? 처음 듣는 문자인데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반응을 마주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도 이어졌죠. 인도 학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 조그만 나라의 문자. 언제 만들어진 거죠? 최근이죠. 영국에서 온 라틴어 전문가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과학적 문자 평가에서 라틴어와 한자,
아랍어 외에 다른 문자가 상위권에 들 수 있을까요? 역사성과 영향력 면에서 말이죠.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한글을 이렇게 무시해.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일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입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원리, 창제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죠. 과학성으로 치면 세계 어떤 문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곧 발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 사람이 꽤 큰 소리 치는군 이라는 생각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런 무시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였으니까요. 한글의 위대함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예선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참가자에게 5분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계 60여 개국의 문자 중 본선에 진출할 10개 문자를 선발하는 자리였죠. 중국, 이집트, 그리스, 인도 등 유서 깊은 나라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자국 문자의 역사적 위대함과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이름이 호명되었죠. 다음은 한국의 강우진 교수님께서 한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에 올라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죠.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죠. 청중 중 몇몇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설명했죠. 특히 한글이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소리와 철학이 결합된 유일한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글은 민족의 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은 금지되었지만 비밀리에 한글을 지켜왔죠.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졌을 겁니다. 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보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심사위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문해율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어린 여자아이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글 보급 이후 문해율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양반들의 반대로 널리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주요 문자 체계와 비교했을 때 한글만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의 체계적 설계 문자입니다. 다른 문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지만 한글은 철저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독특한 구조로 수천 개의 소리를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심사위원장이 본선 진출 문자를 차례로 호명했습니다. 라틴어, 한자,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그리스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리고 한글. 심사위원장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글이 본선에 진출한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본선까지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파리 호텔방에서 자료를 준비하며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라틴어, 한자 같은 세계적 문자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보낸 자료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비밀 야학 이야기, 6.25 전쟁 중에도 촛불 하나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기록들, 심지어 북한 탈출 시 유일하게 가져온 한글책 이야기까지.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하자 도서관에 모인 어르신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83세 김하늘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20살에 야학에서 처음 한글을 배웠소. 하늘이라는 내 이름을 처음 써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전엔 일본식 이름 하루코만 알았으니. 91세 박성근 할아버지도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 모든 게 불타도 땅바닥에 글자 써가며 아이들 가르쳤다네. 먹을 것도 없는 시절. 글자라도 알아야 사람 구실한다 믿었으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과학성이나 체계성만이 아니었어요. 한글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신을 지켜준 버팀목이었죠. 이후 준비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글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글이 어떻게 민족의 혼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되는지, 인공지능 시대에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체계인 점도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글서에 현대미술, 건축물에 적용된 한글 디자인까지, 현대에서도 살아 숨쉬는 한글의 모습도 담았어요. 파리아닌 커뮤니티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 한글을 지키는 교민들, 프랑스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이 한글로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까지 수집했어요. 대회 전날, 마을에서 10살 지훈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진 할아버지, 한글이 세계 1등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훈민정음 서문 다 외웠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제가 응원할게요. 아이의 순수한 응원에 더욱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한글의 진가를 세계에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선 대회 날, 파리 유네스코 본부는 각국 대표와 언론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심사위원단은 세계적인 언어학자 7명으로 구성되었고, 청중석에는 각국 문화대사와 언론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진행자가 대회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20분 동안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역사성, 과학성, 실용성,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응성입니다. 첫 발표자는 이탈리아 대표로 라틴어를 소개했습니다. 라틴어는 인류 문명의 기틀이 된 문자입니다. 전 세계 문자의 60% 이상이 라틴 알파벳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질문에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라틴어의 실용성은 어떠한가요? 이탈리아 대표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라틴어는 현대에서 종교, 법률, 의학 용어로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 대표는 한자의 5,000년 역사와 예술성을 강조했지만 한자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최소 2,000자를 알아야 하고 이를 익히는데 초등학교 6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도 철학적 깊이를 강조했지만 현대 사용 인구가 적다는 한계가 드러났고 아랍어는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한글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유일한 과학적 문자입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죠.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모음 창제 원리와 실용성, 디지털 시대 우수성까지 설명하자 심사위원들도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입니다. 문맹자도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한글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비밀 한글 수업 사진, 6.25 전쟁 중 한글 교육 모습을 보여주자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그 과학성과 함께 깊은 인간 이야기를 가진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발표를 마치자 예상보다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들렸고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한글의 창제 원리와 디지털 적응성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그게 뭐지? 라는 표정이었다면 이제는 존중과 관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발표자로 미국 대표가 나왔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체로키 문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북미 원주민 체로키족의 시쿼야라는 한 사람에 의해 1821년 창제되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글의 창제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민족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한 위대한 인물이 만든 문자. 우리 한글과 정확히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체로키족의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몇 년 만에 문맹률이 90%에서 10% 이하로 떨어졌죠.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맹 퇴치 사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심사위원들도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엔 한글이 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백인들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낸 정신적 무기였습니다. 체로키족에게 문자는 생존의 문제였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의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유사했습니다. 민족 정체성, 생존, 투쟁, 체로키 문자와 한글이 공유하는 역사적 맥락이 많았습니다. 체로키 문자 발표가 끝나고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한글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지만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도 못지않게 강렬했으니까요.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미국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체로키 문자를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순간 제 가슴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한글은 살아있는 문자였지만 체로키 문자는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문자였던 거죠. 추가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상에 다시 올라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진정한 경쟁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며 모든 문자가 각자의 독특한 가치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체로키 문자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표를 향해 존중의 눈빛을 보내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의 업적이 아닌 현재의 생명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8천만 한국인의 일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자입니다. 화면에 한글을 사용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모습, 한글로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글을 활용한 현대 예술 작품들, 전 세계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의 모습. 한글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이자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문자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현재 사용자 2,000명이라면 한글은 8천만 명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문자의 힘입니다. 이어서 한글의 현대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처리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대학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한글날을 세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단순한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청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강점, 현재 살아 숨쉬고 진화하는 문자라는 점이 체로키 문자와의 결정적 차이로 부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단은 최종 평가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은 오직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로 한글을 선정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1위라고? 몸이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성, 실용성, 역사적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서의 생명력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접근성에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뛰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건 제가 이룬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공로, 목숨 걸고 한글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희생, 그리고 응원해준 마을 사람들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담긴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민족의 혼이자 역사의 증인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말과 글은 금지되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왔습니다. 화면에 일제시대 비밀 한글 교육 장면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0년대 비밀 야학 모습입니다.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 고문과 투옥을 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6.25 전쟁 중 피난길에서도 한글 교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을 알아야 사람이 된다는 믿음으로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시골 도서관에서 만난 83세 김하늘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우진 선생님, 내가 한글을 몰랐다면 내 이름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일본 이름 하루코로만 살았을 거예요. 한글이 있어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 우리 한글을 꼭 알려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회장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몇몇 청중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글은 말을 잇지 못했을 때 심사위원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교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장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마을 도서관에서 80대 할머니들과 함께 한글의 역사를 공부하던 순간입니다. 그분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글을 지키셨습니다.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한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대회에 꼭 나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적 우수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지배층의 이익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문자였죠. 이런 인본주의 정신이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진 선생님 환영합니다. 한글 세계 최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진 선생, 자랑스럽소.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세계에 알려졌네. 놀랍게도 공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나와 계셨습니다. 강 교수님, 한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신 공로로 다음 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 행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강우진 교수님은 우리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을 받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부터 목숨 걸고 한글을 지켜온 선조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마을 주민들 모두의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와 회관에서 열린 축하 잔치에서 트로피와 훈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83세 김하늘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이 글씨가 세계에 알려지고 대통령님까지 알게 되다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소. 도서관에 트로피와 훈장을 전시하고 세종대왕 초상화 옆에 모셨습니다. 이후 마을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세계 한글 센터가 되었고 우리 마을 이야기는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자의 날을 10월 9일 한글날로 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이자 예술이자 철학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글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글은 50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우리의 숨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자가 만들어졌지만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낸 문자는 단 하나, 바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한글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는 순간 우리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밝히는 감동라이트였습니다.